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이재홍 시장의 2심 선고 재판이 지난주에 열렸는데요. 5차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며 8개월을 끌고 온 이재홍 시장의 재판 결과를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홍 시장의 2심 선고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 이재홍 시장에 대해 원심 그대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이재홍 시장 측에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실형을 내린 건데요. 기각 사유로 재판부는 먼저 2014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4,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뇌물을 즉시 돌려주지 않은 점, 반환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점, 포장을 열어본 점과 상품권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열거, 이 시장이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시장이 LG 디스플레이 측에 운수업체 감차 유예를 요청한 것과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파주시장의 직무에 속한다며 금품 가액이나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금품을 반환하기 전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도 했고 LG 디스플레이에 감차를 유예해달라고 부탁한 점을 들어 금품을 반환하면서 감차를 막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그대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시장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자신의 부인을 통해 뇌물을 전달받고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모두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홍 시장은 2심 선고가 있고 7일 이내에 상고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대법원에서조차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날 선고 재판은 파주시 행정책임자의 행보가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재판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파주시 공무원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결과에 대한 파장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파주시는 1995년 민선지자체장 출범 이후 당선 무효로 중도 하차한 시장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공직과 지역사회가 어수선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시가 지역 발전을 이끌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 공여지 개발 사업과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 사업, 종합병원 유치 사업 등이 시장의 부재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가 공직자의 비도덕성으로 인해 생긴 것이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점인데요. 리더십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장의 부재를 김준태 부시장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벌써 3주에 걸쳐 후속 보도 중인데요. 매금동 주민들과 파주시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자원순환시설 문제를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7일 파주시청 앞에서 매금동 주민들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두성과 기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파주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자원순환시설 건립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재검토하겠다는 합의를 아예 무시한 채 3일 만에 계약을 강행한 파주시에 대해 매우 공분한 상태였는데요. 집회를 일시 중단한 주민들은 곧바로 시청 본관으로 이동, 주식회사 두성과의 계약 원천 무효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김준태 부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민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부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부시장실을 찾았는데요.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지하는 공무원들과의 실랑이 끝에 가까스로 부시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차 진행된 면담에서 주민대표단은 기습적인 계약에 대한 해명과 계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부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부시장은 매금동 선별장의 적법 여부를 지시한 상태이며 주식회사 두성에게 시유지인 덕천리 옛 시설관리공단 집화장을 임시 선별장으로 임대해 사용하도록 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주민 대표단 중 한 명이 욕설을 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기 힘들어지자 다시 면담 날짜를 잡아 논의하는 것으로 자리는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날 취재팀이 환경시설과를 찾았는데요. 담당자들은 그동안 청소를 대행해왔던 업체에서 7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여 주식회사 두성과의 계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덧붙여 그동안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잘못도 인정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시와 주민, 주식회사 두성과의 3자 대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미 주식회사 두성에서 쓰레기 선별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덕천리 주민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거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 축산단지 있잖아요. 거기 날이 굳을라 들든지 바람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참 이게 먹은까지도 올라오려고 들어요. 냄새가 그렇게 심해요. 어느 정도 동네 그 먼데 어디 떨어졌는데 그것만 그것도 동네가 밑집 살아요. 또 그쪽에도 그런데 그거에 대고 온다 한다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쓰레기장 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 손빌려 한다 하는 것도 해독이는 농촌에가 제일 만만한가 봐요. 농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사람이 동의하면 독불장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동의해주면 뭐 우리 덕천이면 안 된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동의를 하면은 할 수 없지만 지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자기로 쓰레기장제로 한다는 게 좀 서명운동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단 일을 보고 여기에서 또 시청 환경시설과나 주식회사 두성에서 호응을 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행을 한다면 주민들 차원에서도 뭐 다시 고려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뭐 주민들 자세가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랬어요. 이제 준비를 해야지. 뭐 마을 주민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법적인 거나 뭐 시청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나 그런 게 아직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를 뭐 자세나 주민들 의견도 아직 100% 수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숙연하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뭐 마을 파평면 차원에서는 단체장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가지고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 전체는 절대 반대하는 차원이니까요. 예. 진정 민원서를 들고 시청 감사실하고 균형발전과하고 환경과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덕천리 주민들은 자원순환시설은 꼭 필요한 것이므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과거 파평면 4,000명의 쓰레기 처리에 한정해 만들어진 협소한 시설에 6만 5천 명의 금촌동 쓰레기가 유입될 경우 수용이 가능할지, 그로 인해 발생될 쓰레기 적체와 악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파주시가 조사는커녕 고려조차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파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처리로 인해 주민들은 쓰레기 선별장 사용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덕천리 주민들은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시에 진정서를 넣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매금동 주민들과 부시장 면담일은 16일 수요일 오후 4시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취재 중 만난 매금동 주민들과 덕천리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실망했다며 지금 물러나면 앞으로도 파주시는 계속해서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벌일 것이라며 결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16일로 잡힌 부시장 면담은 물론 자원순환시설의 문제 해결까지 저희 취재팀은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지난주 파주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연다산동, 축현리 일원 68만여 제곱미터, 제60보병사단과 상지석동, 영장리 일원 114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구사단 관할구역 중 연다산동, 축현리, 등원리, 덕은리 일원 4개 지역은 68만 1,508제곱미터에 대해 높이 5.5m에서 8m까지, 64단 관할구역 중 상지석동, 영장리 일원 3개 지역은 114만 7,887제곱미터에 대해 높이 8m까지 군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중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파주시는 이번 행정위탁 추가 체결로 행정 절차에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주경찰서가 지난 7일 오후 파주 읍소재 캠핑장을 비롯한 공원에서 경찰관과 시민경찰대가 함께 안전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민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피서객들이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찰과 시민경찰의 합동으로 전개됐습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는 시민경찰 20명이 캠핑장과 공원 등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지역 점검 활동과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적성면 어유지리에 위치한 장애인 근로시설 교남 어유지 동산에서 2017 청소년 여름봉사학교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는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하고 봉사하는 시간도 늘어났으며 단순히 일회성 봉사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자원봉사의 특성 중 하나인 지속성을 핵심으로 두고 여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봉사학교는 자원봉사 기본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시간을 작년 대비 대폭 늘려 청소년들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심화학습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탄현면 금산리와 축현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파주소방서는 7일 금산리 공장에서는 오전 1시경 화재가 발생했고 약 3시간 반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으나 재산피해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8일 축현리 공장에서는 오전 4시 14분에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반 만에 진압했으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모두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당국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난 두 곳에 대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민 인터뷰 코너입니다. 방금 전 보셨지만 한 주 사이 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현장에 주저앉고 뛰어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소방대원들인데요. 이번 주는 소방대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통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3인 구급대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문적인 처치를 할 때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인이 많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이렇게 환자에게 집중을 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3인 구급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현장 활동 시에 출동 나갈 때가 많은데요. 특히 벌집 제거 같은 경우가 있는데 대원들이 벌에 쏘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벌집도 사실 이렇게 많이 크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벌이 한두 마리 날아다니는 것도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출근길이나 퇴근길 같은 경우에 아직 이렇게 길터주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렌을 아무리 울려도 끼어들게 하는 차량도 많고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거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현장 근무라는 현장 업무 부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민원 업무도 처리하면서 그런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출동도 하고 이런 행정적인 업무도 하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2명 이상 휴가를 가는 경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원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휴가 가기가 힘들고 또 실제로 저희 한 명당 소방관 한 명당 국민이 담당하는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첫 출동이 그 사찰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사찰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팀장님 뒤에 따라서 화재 진압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지붕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제 눈앞에까지 건물 지붕이 와가지고 무너지게 됐어요. 근데 이거 정말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불을 아시죠? 논밭에서 이제 불을 태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불이 또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재에 대해서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시민의식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동을 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나가는 건데 저희한테 신경질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냐
아니면 뭐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민원도 가끔씩 들어오고 이제 뭐 폭언 폭행 같은 것도 이제 자주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말기 암 환자분이 계셨는데 한 이송을 한 3번, 4번 정도 해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심정지까지 나서 돌아가시게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이송하기 전에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병원에서 집까지 이송을 좀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러기에는 다른 응급 환자를 못 봐서 안 된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아드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본인이 정말 미안해 하셨다고 그러게 들으니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금촌 저희 있는 센터가 경기도 북부에서 가장 바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너무 넓은 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실제로 빨리 갈 수도 없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민원인들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좀 많아서 거기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빨리 가는 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 출동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나 신고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응급처치 사항이라든가 신고 요령을 좀 숙달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출동하고 현장 활동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화재나 아니면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촬영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현장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사진만 찍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사진 찍으면서 좀 위험한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촬영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는데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소방관들의 전원 국가직 전환과 독립소방청 설립에 대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이 아직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소방대원들을 이제 우리가 구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법안 통과를 위한 소방관 고 챌린지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요. 밤낮 없이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교화도서관이 2017 교화도서관 청소년 자원봉사자 신봉사를 모집합니다. 책 읽어주기, 직접 기획하는 자유분과 등 총 4개의 분과를 모집하며 오는 16일부터 자유분과의 인터넷 접수가 시작됩니다. 각 분과별 인터넷 선착순 접수 후 오는 26일 청소년실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도서관 홈페이지나 교화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4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공연 환상노정기 공연이 펼쳐집니다.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공연되는 환상노정기는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파주시가 오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제21회 파주 장단콩 축제의 농특산물 판매자 및 행사 물품, 인쇄물, 조명, 음향시설 임대, 폐막 공연 등 대행업체를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래장터 신청은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진흥과 체험농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은 항상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6회 주간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